안녕하세요. 종로플러스 학생 여러분. 오늘은 겨울비가 내리네요. 겨울비가 내리면 여름에 내리는 비와 또 겨울에 내리는 비는 그 분위기가 조금 또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내일은 또 날이 맑아지겠죠. 오늘 분위기와 딱 잘 맞는 시가 있습니다. 바로 신경림 시인의 농무라는 부분을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서 농무, 신경림의 농무를 갖다가 펴주시기 바래요. 일단 농무가 뭔지를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농무를 갖다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쉽게 이 농무라고 하면 농자가 농사 농자고요. 무자가 춤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TV에서만 지금은 볼 수 있는 특별한 축제 때에만 볼 수 있는 그러한 독특한 페스티벌의 형태인데요. 보통 농사철이 끝나고 가을에 농사철이 끝나고 1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 농부들이, 그지? 봄에서 씨앗을 파종하고 여름 내내 그 뜨거운 햇살 아래서 열심히 키웠던 것들을 갖다가 가을에 수확하고 난 뒤에 이제 오롯이 겨울을 남겨두고 이제는 풍요의 계절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1년에서 하베스트 가장 많은 것들을 수확해서 든든하고 배가 불러서 야, 우리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축제 한번 벌려보자. 그 축제가 벌여지는데 그 대표적인 형태가 농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꽹과리로 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장구를 치는 사람도 있고 상무라고 그러죠. 머리에 긴 걸 갖다가 돌리면서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뭐 여기서는 공연하는 사람이 곧 마을 사람이거든요. 이 공연했던 사람들이 결국에 직업은 농부고 1년 동안 열심히 일했던 모두 그 농부들의 삶에 모두에게 스스로에게 축제를 하는, 그러면서 신나게 페스티벌을 하며 춤추는 그러한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농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를 쓴 신경림 시인은요, 여기 뭐 그림에도 나오지만은 옆집 아저씨처럼 푸근하죠. 난 신경림 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름으로 처음 들었을 때는 여자였나 싶었어요. 이제 젊었을 때. 그런데 알고 보니까 되게 후덕한, 너무 인상이 좋아서 일부러 신경림 시인의 사진을 갖다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가깝게도 우리 청주와 가까운 충주 출신입니다. 충주가 배출한 아주 걸출한 시인이고, 이 농무라는 시는요, 뭐 수능이나 아니면은 기출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지문이기도 하니까 오늘 좀 잘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칭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이제 여기까지가 공연이 끝난 상황을 작품의 첫머리에 배치하여 공허감을 부각한다. 공허감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쓸쓸하다, 마음이 텅 빈 것 같다라는 거죠. 농촌의 쇠락을 하강의 이미지로 나타내고 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징이 울렸다, 막이 내렸다, 이미 모든 것이 이제는 끝나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를 썼던 어떠한 사회적, 시대적 배경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시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은요, 쓰세요. 1960년대부터 60년대, 70년대거든요. 이 시가 발표된 건 1971년에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 60년대와 70년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명제가 있지. 뭐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뭐라고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경제 60년대 6.25가 끝나고 50년대 6.25가 끝나고 거의 폐허처럼 변해버린 이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경제 부흥 정책을 강력하게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우리나라가 수출할 수 있는 그러한 밥거리들을 갖고 오고, 이때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가 세계의 많은 가발부터 해가지고요, 가발부터 신발, 옷 이런 것들을 많이 수출을 하던 급격한 산업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공장에 가면은요, 근데 좀 문제인 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급격한 산업화가 이루어졌어. 그런데 국민들도 다 배부르게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세희의 난쟁이가 쏘아올린 자궁금 같은 경우가 이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의 이면, 그래서 빈익빈, 가난한 자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소외 계층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급격한 산업화가 이루어졌어.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노동자들 있잖아. 그래서 자꾸 좀 얘기가 좀 어긋나는데,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 뭐해? 시골에 땅 파도 돈이 별로 생기지가 않아. 옆에 갑순이 보니까, 옆집에 갑돌이 보니까 자꾸 도시로 가. 왜? 도시가 어디에 있어? 산업화가 이루어진 공장 주변에 도시가 생기는 거거든요. 야, 공장에 가니까 돈이 나와. 땅 타봐라, 돈이 나오나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급격한 산업화와 공장이 지어지고 수출이 증대되면서 그 주위에 도시화가 이루어집니다. 자꾸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촌양도라고 그래. 촌을 버리고 도시로 향한다. 그 대표적인 게 지금의 서울이고, 서울이 지금 거의 2천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버리고 어디로? 도시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물론 도시에 가서 돈 많이 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이 번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노동자의 인권 같은 것들도 굉장히 이때 부각이 됐고요. 역으로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농촌은 피폐해져 갑니다. 이 농촌 지금은 완전 거의 붕괴 직전이죠. 시골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알 거야. 대부분 할아버지 할머니들, 젊은 사람들이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고, 이제 이 농촌의 어떤 피폐한 그런 상황을 갖다가 배경으로 쓴 시가 바로 이 농무라는 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회적, 시대적 배경으로 시를 쓴 거다 정도만 좀 베이스로 갖고, 배경지식으로 갖고 문제를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징이 올린다, 막이 내렸다.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수학을 끝내고 아마도 학교에서 축제를 했나 봐요. 오동나무에 전등이 메어 달린 가설 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이요. 그래서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농촌의 쇠락한 현실을 은연중에 드러낸다.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분이 얼굴, 이제 왜 우리가 공연하려고 하면 얼굴에 분칠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의성을 띄었다. 중자, 거듭 중자거든요. 하나의 표현에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건데, 분장이 얼룩진 얼굴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울분으로 얼룩진 얼굴이라고 할 수 있고, 나 지금 분노가 넘쳐, 분이 가득 찰. 그래서 이 분이라고 하는 건 실제 파운데이션, 쉽게 얘기하면은 화장품, 이 분칠한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앵거, 화가 난 상태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중의적 표현이다. 두 가지를 해석해도 다 의미는 무리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자, 텅 빈 운동장에서 어디로 옮겨갔습니까? 소주집으로 뭐를 해서 공간이 이동이 됐다. 그래서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물론 소주집에서 어디로 또 가냐? 장거리로 가게 되거든요. 장거리로 가게 되거든. 장거리에서 뒤에 뭐 도살장으로 가고 여하튼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니까 시상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도 우리가 시를 읽을 때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시간의 흐름이냐, 공간의 이동이냐, 혹은 생각의 전환이냐, 뭐 이러한 것들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공연을 마치고 학교 앞 소주집에서 술을 마신다. 술을 마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정말 기뻐서 축하의 의미로 술을 마시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힘들거나 쓸쓸하거나 그럴 때 우리가 술을 마시기도 하죠. 고달픔과 울분을 잊고자 하는 행위랍니다. 바로 여기서 바로 나와.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농민들의 현실인식이 직설적 감정 표현으로 드러났다. 시에서는 직접적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농민들의 감정이 직설적이고 직접적으로 표출이 됐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술을 마시면서 어떠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고,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왜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지는 뒷부분에 나옵니다. 볼게요. 깽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술을 마셨네요. 소주집에서 이제 장거리로 공간 이동이 됐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레기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아까 어디로 떠나서 다 도시로, 공장으로 떠났죠. 그렇다 보니까 늙은이나 아니면 쪼무레기들밖에 안 남았어. 젊은이들이 떠난 농촌의 현실을 상징한다.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레기들 기들뿐.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 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그래서 농무에 대한 냉담한 반응을 통해 예전과 다른 농촌의 모습을 암묵적으로 보여줘. 1960년대, 70년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이전까지는요, 먹고 사는 건 힘들었어도 그래도 이 농무가 시행되는 페스티벌은요, 말 그대로 페스티벌이야, 축제야. 지금도 거의 대부분의 축제가 가을에 벌어지잖아요. 그것도 아마 여기에서 기원이 된 건데, 가을은 어찌 보면은 가장 풍요의 계절이고 수확의 계절이기 때문에 그 전에 농무를 할 때는 마을 사람들이,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난리 축제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술 마시고 막 이랬던 그런 페스티벌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못하다. 쪼무레기들밖에 없고 처녀애들도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고 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헤헤대지만, 자, 여기서 꺽정이와 서림이가 나오거든요. 꺽정이는 임꺽정, 실제로 조선시대 때 기존의 권력, 부패한 그 권력을 향해서 들고 일어난, 쉽게 얘기하면 홍길동 같은 그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사회 모순에 저항한 민중적 영웅을 상징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농촌의 이 피폐한 현실 속에서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그러한 현실에 대해서 좀 저항하고 싶은 그러한 농민의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는 거겠고, 꺽정이를 잘 따랐다 나중에 배신하는 인물이 서림이가 있거든요. 서림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인물. 서림이처럼 헤헤대지만 이까지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 하랴, 무엇 하겠는가. 우리가 설의법, 발버둥 치봤자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다 직설적인 표현이 나오는 거야. 사는 게 답답하고 힘들다. 발버둥친들 무엇 하랴. 그래서 현재의 처지에 대해 체념하고 자족, 스스로 비웃는다는 거. 자기 자신을 자주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왜 그러냐? 여기 이유가 나와. 왜 타는 게 답답하고
농부를 해도 신이 안 나고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여기 나오네.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농촌의 구조적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옆편네에게나 맡겨두고 쇠전이라는 건 소를 파는 시장을 얘기해요. 쇠전을 거쳐 도수장은 이제 소를 샀으면 그 소를 갖다가 뭐 육으로 먹기 위해서는 도살해야 돼. 도살장을 얘기해. 저번에 보니까 그 소도요 도살장으로 끌려가기 전에 그렇게 울더만 막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그러니까 이 미개한 우리가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미개한 동물조차도 자기 죽음 앞에서는 그렇게 슬픈 감정을 느끼나 봐요. 쇠전을 거쳐 도살장 앞에 와 돌 때, 야, 지금 도살장은 죽음의 공간이야. 어떻게 보면은 암울하고 우울한 공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이 앞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료값도 안 나온 농사를 지으면서 농촌은 피폐해졌고 사는 게 답답하고 힘들어. 그런데 여기 도살장에 끌려온 소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암울한 공간 앞에 와 돌 때 신명이라는 건 신이 난다라는 거거든. 흥이 난다라는 거거든. 이거는요. 실제로는 신명이 나는 거냐? 정말 막 행복해서 막 흥이 막 돋아나는 게 아니죠. 신명 나지 않은 현실에 대한 울분을 신명이 난다고 표현함으로써 농민의 절망적 정서를 강조한다. 일시적인 신명을 통해 현실에 대한 울분을 잠시 푸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그래서 농무를 통해 울분과 한을 표출한다. 정말 영화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정말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에 닥쳤을 때 막 웃죠. 웃으면서 막 눈물이 뚝뚝 떨어지죠. 그런 사람 참 연기 잘하는 배우인데 지금 그런 상황이랑 똑같아요. 농촌이 지금 살만한, 농사를 지어봤자 비료값도 안 나오는데 1년 내내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수확하고 남은 건 대출 갚어. 이때 당시에 뭐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그 소설에서도 나오는데 그거와 같이 연결지어서 공부를 또 할 텐데요. 정부에서는 야, 니들 농사 지어야 되니까 경운기도 사, 이것도 사, 저것도 사, 계속 국가에서 잘해주는 것처럼 대출을 시켜주고 농기계를 사게끔 하고 비료 사게끔 하고, 근데 결국 그게 나중에 다 빚이거든요. 빚. 결국 농사 1년 내내 져봤자 다 대출금 갚아야 돼. 남는 건 비료값도 없어. 그러니 농사를 져도 재미가 있어 없어? 신명이 날 상황이 아니거든요. 농무를 하고 싶은 생각도 없거든. 농사 지을 사람도 없어. 다 도시로, 다 돈 벌러 젊은이들은 떠났어.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핵심 정리요.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 농민시 성격, 사실적, 실제 1960년대, 70년대 농촌의 모습을 갖다가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묘사적, 비판적. 특징, 서사적인 시상 전개가 이루어진다. 서사적이라는 건 뭐냐면 서사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은 스토리 구조, 이야기 구조가 있구나라고 바라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편의 시가 아니라 이야기를 쭉 누군가의 이야기를 갖다가 읽어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죠. 직설적 표현으로 현실 인식을 드러내고 있고, 역설적 상황의 설정,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순이야. 현재의 내 현실은 정말 비료값도 안 나오는 되게 우울하고 울분이 나고 미치겠고 답답한 현실인데 신명이 나게끔 지금 농무를 치고 있는 이 상황이 모순이라고요. 그러다가 역설적 상황의 설정으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더라고. 3번은 별표를 쳐 놓으셔야 되겠네요. 주제,
농민들의 고뇌와 비애여 소외되고 억압된 삶에 대한 분노와 절망을 나타낸다. 구조만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해제와 이해와 감상을 쭉 읽으면 이해가 빠르게 되겠네요. 이 작품은 농무를 소재로 한 농촌시로 농민들의 한과 비장미, 비장미라는 건 비장하다, 비자가 슬플 비자거든요. 이 아름다움은 밝은 것에서도 아름다움이 올 수 있지만 슬픔에서도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비장미를 생동감 있게 그려내고 있다. 우리 민족의 정서인 한과 체면, 비장미가 담긴 서정시라고 말할 수 있다. 가장 한국적인 소재를 가장 한국적인 정서로 읽어낸 가장 한국적인 냄새가 나는 시이다. 이 작품은 암담한 농촌을 배경으로 가난한 자의 울분을 노래하면서도 그 울분이 선동적이거나 전투적인 느낌을 풍기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날라리를 풀고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드는 신명으로 울분을 극복하고자 하는 농민들의 농무를 통해 그들의 아픔이 역설적으로 드러나는 효과를 얻게 된다. 역설적 중요하다고 그래. 모순된 상황이야. 1960년대 70년대 산업구조의 변화로 야기된 농민의 소외된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내는 한편 농민의 분노, 비애와 분노를 담아내고 있다. 이해와 감상이요. 이 시는 농촌의 절망적인 현실을 사실적이고 극적으로 묘사한 작품이다. 이 시에는 농무라는 놀이가 등장하나 이것은 즐거움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다. 농무는 농민들의 한풀이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농무는 즐거움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즐거움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한풀이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공연이 끝나고 학교 앞 소주집에서 술을 마시는 농민들에게 밀려오는 것은 허탈감뿐이다. 삶에 대한 그들의 인식은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와 이까짓 것 해봤자 뭐하냐 이거죠.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라는 구절을 통해 극명하게 나타난다. 그들은 허탈감과 원통함, 울분을 안고 농무를 추면서 쇠전을 거쳐 도수장까지 이르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들이 지닌하는 신명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신명은 분노를 사귀면서 형성된 역설적인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겉으로 흥겨운 축제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이 시는 당대의 사회적 현실을 문학적인 방식으로 고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우리는 농민들의 처절한 몸짓을 보며 자연스럽게 그들의 울분과 한해 정서에 공감을 얻게 된다. 하게 된다. 뭐 지금은 시골에 농사를 짓는 분들도 많지가 않지만 보통 너희들이 주말 농장이라고 해가지고 한 번쯤은 시골에 가서 뭐 고추 모두 심어보고 뭐 고구마도 캐보고 감자도 캐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농번기 때 지금은 상관이 없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봄이 되면은 농사가 시작되면 하루 이틀 정도 이제 도와드리러 가거든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 정말 농사라는 걸 지어본 사람만이 얼마나 그 농사가 힘든지 그렇게 힘들게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중에 피로값도 안 나오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농민들의 한이라는 것, 울분이라는 건 정말 극에 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60년대, 70년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시입니다. 막 너희들 있잖아. 아르바이트 있잖아. 하루 종일 뭐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을 했다고 쳐요. 하루. 진짜 하루 종일 진짜 열심히 일했어. 그런데 저녁 때 야 알바비면 받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야 알바비 없어 그냥 집에 가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떨 것 같아.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막 장난 아니겠지. 욕하겠죠. 그런데 그게 하루가 아니라 1년 내내의 농사를 지었는데도 필요값도 안 나오는 상황을 겪었을 때의 허탈감이란 그 울분이란 이로 말할 수가 없겠죠. 농무가
작품 속에서 지니는 성격이요. 농부가 작품 속에서 지니는 성격. 농부는 원래 농촌에서 일을 끝낸 다음 노동의 피로를 풀고 삶의 활력을 얻기 위해 행해지던 놀이로 농민들이 추는 춤이면서 동시에 농민들이 보고 즐기는 춤이다. 그러나 이 시에서는 1960년대, 70년대의 비극적인 농촌 현실과 농민의 울분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소재로 삶의 한을 풀어내는 집단적인 한풀이 성격을 지닌다. 꺽정이와 서림이 등장하잖아요. 아까 이 시 중반에는 소설 임꺽정의 등장인물인 꺽정이와 서림이가 등장한다. 이들의 등장은 60년대 70년대 농촌의 현실과 조선 명종 때의 현실을 비유적으로 결합시킨다. 즉 이 시에 임꺽정의 이야기를 끌어들임으로써 1960년대 70년대 농민의 현실과 수백 년 전 조선시대의 농촌 현실 사회의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현실적 모순에 저항하는 임꺽정을 통해 농민들의 적극적인 저항 의지를 나타내려는 의도도 드러내준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용 확인 문제요. 감상 포인트와 주제 1번이요. 이 작품은 농무를 소재로 한 농촌 시로 농민들의 한과 비장미를 생동감 있게 그려내고 있다. 우리 민족의 정서인 한과 체녀, 비장미가 담긴 서정시라고 말할 수 있다. 가장 한국적인 소재를 가장 한국적인 정서를 읽어낸 가장 한국적인 냄새가 나는 시이다. 이 작품은 암담한 농촌을 배경으로 가난한 자의 울분을 노래하면서도 그 울분이 선동적이거나 전투적인 느낌을 풍기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날라리를 불고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드는 신명으로 울분을 극복하고자 하는 농민들의 농무를 통해 그들의 아픔이 역설적으로 드러나는 효과를 얻게 된다. 1960년대 70년대 산업구조의 변화로 야기된 농민의 소외된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내는 한편 농민의 비애와 분노를 담아내고 있다. 그래서 주제가 농민들의 고뇌와 비애, 소외되고 억압된 삶에 대한 분노와 절망을 나타내고 있다. 작품의 전체 구성이요. 1행에서 6행, 농무가 끝난 뒤에 답답한 심정, 7행에서 10행, 장거리에서 느끼는 소외감, 11에서 14행, 현실에 대한 울분과 좌절감, 15행에서 20행, 농무를 통해 달래는 분노함. 전체적으로 특별하게 설명할 건 없어요. 빈칸 채우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농무의 의미와 시적 기능이요. 의미, 농촌에서 마을 사람들의 단합과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풍물놀이에 맞추어 흥겹게 추던 춤인데 이 시에서 농무는 어떠한 기능을 하냐? 농민들의 한과 울분을 풀어내고요. 단합과 즐거움의 기능이 아니야. 여기서 그것이 상실된 농무의 모습을 통해 붕괴된 농촌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아까도 얘기했어. 이 시의 시상경계는 뭐에 이동했더라? 공간의 이동에 따라 운동장에서 소주집, 장거리, 쇠전을 거쳐 도수장에 이를 때 신명이 최고조에 이르죠. 허탈감, 원통함, 한탄, 체념, 분노와 한의 표출, 요 심경 변화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시대 상황과 시적 상황의 맥락이요. 6, 70년대 아까 다 이야기했던 건데 도시 중심의 산업화 정책이 펼쳐지면서 농촌은 피폐해지고 농민은 소외된 삶을 살게 됐다. 농민들이 대개 농촌을 떠나 도시로 향한 이걸 갖다가 이촌향도라고 얘기를 해요. 촌을 떠나서 도시로 향한다. 이촌향도. 시적 상황이요. 발버둥치며 농사를 지어도 비료값도 안 나옵니다. 비료값도 안 나와. 깽가리를 앞장 세워 장거리에 나가도 따라 붙는 것은 조무래기들 뿐임.
시적 상황에서 화자의 울분과 원통함이 표출됨으로써 피폐해진 당대 농촌 현실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인 인식이 드러난다. 표현상의 특징, 이게 중요하네요.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연계가 나타나고 역설적 상황의 설정을 통해 심리를 드러내고 있고 서사적인 시상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중의적 표현, 아까 얼굴에 분이 있잖아. 분. 직설적 표현을 통해 시대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네, 전체 정리를 했고요. 기출 문제를 통해서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